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IT. 월간 IT 플러스 6월 전체 진행을 맡은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미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은요. 저 현재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대표도 있고, 저희 회사에서는 주로 요새 트렌드에 대한 것들, IT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이거를 보고 가장 쉽게 일상 속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들이 있으니까 이런 채널들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매달 한 번 정도씩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드리다 보니까 오늘 아침까지 나온 이야기들은 제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다음번의 이야기들은 한 달이 지나기 전까지는 앞에 있는 것처럼 오디오 클립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새 은행이자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은행이자. 예전에는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괜찮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투자라는 거를 안 해도 괜찮았었어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잘 넣어놓기만 하면은 그 다음엔 돈이 알아서 불려졌던 정말 좋았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 이자를 여러분들 검색하실 때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은행연합회에서 하는 소비자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예금 상품 금리를 비교할 수 있어요. 이 사이트 기억해 두셨다가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들어가서 해봤는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된 것들 한번 넣어봤습니다. 일단 한 100만 원 정도의 돈을 넣는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은행을 선택을 하고 나서 저축 예정 기간을 24개월, 한 2년 정도를 넣는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물론 계산 방식에서는 단리보다 복리가 좋죠. 하지만 일단 전체로 놓고 나서 과연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도대체 몇 프로의 이자가 나오느냐, 이 정도가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은 맨 위에 지금 K뱅크 은행 주거래 우대 정기 예금이라고 되어져 있죠. 세전 금리 1.15%고요. 최고 우대 금리가 1.55%예요. 세후로 가게 되면은 금액이 더 적어지게 되죠. 0.97%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저금을 하신다 그래도 1년을 하게 되면은 1% 정도의 이자밖에 붙지 않는 거예요.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만기시 예상 금액이라고 있는데 만기시 예상 금액이 100만 원을 넣었었을 때 19,458원 정도 혹은 16,074원 정도가 붙게 됩니다. 이러니 예금을 포기하시는 분들, 적금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때 술 안 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또 다르게 들어가 볼게요. 적금으로 가보면 적금으로 넣었을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은행의 아동수당 적금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지금 24개월을 넣게 되면 3.3%입니다. 36개월을 넣게 되면 3.5%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건 아동수당 적금이니까 내부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가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밑에 우리은행도 금리가 좋죠. 1.50%, 2.8%, 2.9%.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20살 우리 적금이라고 보는 거 보니까 아마 방송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20살이어야지만 되니까. 더 탐나는 적금, 제주은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0%예요. 3.0%. 요즘에 3%만 이자를 준다 그래도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저금리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5%를 주면은요. 5% 이자를 주는 적금이 나타났다. 이걸 보게 되면 설렐 수밖에 없죠. 가서 여러분들 적금에 들으셔야 돼요. 나도 한번 돈을 넣어볼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있었죠. 하나 더 적금. 하나 더 적금에서 하나 KEB에서 하나로 바뀌었죠.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은행 손님만을 위한 특별한 금리라면서 최대 연 5.01%. 아까 전에 저희 1% 얘기했었습니다. 3% 얘기했는데요. 기본 금리가 3.56%예요. 우대 금리가 0.14%죠. 이걸 준다라고 하니까 게다가 한시적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면서 빨리 가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입을 할 때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가입하게 되면 0.02%를 또 주거든요. 그래서 모바일로 다운을 받고 나서 접속을 해서 대기하셨어야 됐어요. 은행에서 여러분들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 은행 앱에 들어갔는데 기다려야 된다? 귀찮아서 못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내 앞에 1,000명, 2,000명, 3,000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요. 이걸 가입하기 위해서. 가입하셨나요? 저도 가입했습니다. 가입을 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5% 이자를 주기는 하는데 5% 이자 주면은 돈 많이 넣어야 되죠.
돈 많이 넣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월에 막 100만 원씩 넣고 200만 원 넣어도 돼요. 그런데 단서 조항이 달려있죠? 월에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정액 적립식. 아무리 돈이 많으시더라도 월에 30만 원까지밖에 납입하지 못합니다. 여기다가 12를 곱하고 대충 계산해 보게 되면요.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는 10만 원이 안 돼요. 적어요. 하지만 5% 이자를 주는 데가 없다라는 거죠. 자, 5라고 하는 숫자는 꽤 매력적인 숫자입니다. 계속 나와요. 카카오페이 머니, 증권계좌 업그레이드. 카카오페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증권계좌 업그레이드 하신 분도 있으시고 이게 뭐지 하면서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이런 강의를 계속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업그레이드 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업그레이드 하면 이것도 5% 이자를 줬어요. 5%. 5% 많은 주는 데가 없다 그랬었죠. 근데 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거 한번 가입해볼까? 5% 받았어요. 역시 이것도 세 전이네요. 기본은 0.1%. 그런데 단서 조항이 붙어져 있죠. 지금 가입하시면 이거 주진 않습니다. 2020년도 5월 31일까지만 줬어요. 하지만 이걸 준대. 나 어차피 카카오페이 쓰는데 만들어 볼까? 해서 카카오페이 계좌를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로 바꾸면서 5% 이자를 받으신 분도 계셨죠. 하나 더 해보죠. 6%를 줍니다. 6%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6%도 그냥 주는 게 아니죠. 네이버 통장이 얼마 전에 나왔죠. 네이버 페이하고 미래에셋 대우에서 같이 만든 통장인데 얘는 연 3%를 일단 주는데 어떻게 6%가 되느냐? 네이버 포인트를 주죠. 네이버 포인트를 줘서 3%를 더 채워줍니다. 그래서 6%. 이런 것들을 주다 보니까 은행 이자 2%, 3% 생각했던 분들이 잘만 우리가 관련된 이슈들을 보더라도 이거는 보통 우리 키핑, 파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잠깐 보관만 하더라도 3% 이자를 받을 수 있구나. 예전에 CMA 맞기라고 했었는데 그거보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자, 돈이 되는 IT라는 거 하나 더 봐보죠. 요새 영화 어떻게 보세요? 극장 가시는 일이 많이 줄었죠. 물론 이제 극장에 가는 건 정말 좋은 일인데 내가 놓쳤던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실 때는 극장에 가기보다도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영화를 보실 때 좀 다른 방식으로 보실 거예요. 사냥의 시간.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죠?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한테 기대를 모았던 건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고 그냥 바로 넷플릭스로 가버렸죠. 그래서 이 영화를 기다리면서 보셨던 분들은 정말 재밌게 보셨다는 분도 있고 여기 사냥의 시간에 사냥당한 건 4시간이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재미가 있건 없건 의미가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엄청났죠. 넷플릭스 보고 계시나요? 국내에서 넷플릭스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 작년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킹덤. 조선 좀비가 나타났다. 작년에 한번 나왔었고 올해 한번 나타났어요. 그때 신문에 엄청 도배가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넷플릭스, IT 기업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안하셔서 그럼 내가 넷플릭스를 매달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때 여러분들이 매달 넷플릭스에 주식을 샀으면 그럴까요? 이렇게 올랐습니다. 20%, 30%씩 올라갔었어요, 주식이요. 보유하셨으면 더 많이 올라갔겠죠. 요즘에 넷플릭스 주가 더 많이 올라갔죠. 왜요? 집에 계시니까요. 집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이동하는 동안에 그러지 않아도 넷플릭스로다가 영화를 많이 봤었는데 코로나 이슈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 더 많이 보게 되더라. 주가는 올라갔던 겁니다. 넷플릭스 놓쳤어요. 지금 내가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찍어드리는 지금 강의는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겠지만은 하나 더 볼까요? 넷플릭스 대항마. 작년에 이슈가 됐던 게 있습니다. 넷플릭스 대항마. 얘네가 나오면서 넷플릭스가 긴장하기 시작했다. 누굴까요? 여기 했었죠. 컨텐츠 공룡. 디즈니. 디즈니가 뭔가를 만든다는데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를 만들었어요.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입니다. 디즈니가 뭔가를 만든다. 디즈니가 플러스를 만들었다. 이 이야기 1년 내내 나왔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다가 디즈니가 이런 걸 만들었어?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하셨으면 마찬가지죠. 30%, 40%씩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물론 보시게 되면 그래프가 별로 예쁘진 않아요. 이건 왜 그러느냐? 코로나 이슈 때문에 덕분에 코로나 덕분이라고 이건 해야겠네요. 수혜주가 된 거는 맞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엄청나게 떴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디즈니는 OTT 서비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디즈니 랜드를 가지고 있죠. 디즈니랜드가 문을 닫았어요. 그쪽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주가는 그래서 더 많이 떨어졌다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디즈니 플러스도 나오자마자 우회해서 써보고 있고 넷플릭스도 꾸준히 쓰고 있고 왓챠도 사용하고 있고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는 것들 유튜브 프리미엄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료 결제 툴들을 쓰고 있는데 쓰면 쓸수록 느끼는 건 뭐였냐면은 넷플릭스를 굳이 탈퇴하고 다른 걸 갈아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그대로 유지하되 넷플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더 보는 것들, 더 돈을 내는 것들.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주식 2개를 다 사면 되는 겁니다. 넷플릭스는 쭉 갈 거고 디즈니가 나왔으면은요 성장했다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냥 IT가 아니라 IT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돈이 될 수 있는 종목들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서 우린 상상력이잖아요.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ITI가 돈이 되는 이유 간단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성장하게 될 것이냐. 이미 성장한 기업들을 보면 돼요. 2010년에 카카오가 나왔죠. 쿠팡이 2010년도 7월에 나왔습니다. 2011년도 3월 달엔 배달의 민족이 나왔어요. 토스는 2015년도 2월 달에 나왔어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비상장 주식을 지금 사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상장을 하기 시작했을 때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이거에 하나 더해서 앞으로 10년, 지금부터. 지금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또 다른 어떤 기업들이 나타나게 될까? 제2의 카카오톡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 제2의 쿠팡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 제2의 배달의 민족은, 제2의 토스는요? 먼 곳에 있는 IT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쓰시는 것들이잖아요. 항상 주문하시는 것들. 쿠팡에서 주문을 하면서 쿠팡이 갑자기 멤버십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네? 쿠팡의 대항마가 뭐가 있지? 마켓컬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마찬가지로 뭔가 좀 포장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착한 기업이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나타났던 기업들이 오아시스라는 기업들도 있었죠.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만 시키시는 게 아니라 배달의 민족의 대항마가 될 건 뭐가 있지? 요기요가 있었는데 요기요 위에는 다른 회사가 있었잖아. 이렇게 연관점에서 보는 것들. 이거를 자세하게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더 들어가 보죠. 요즘에 뭐 동학 개미 운동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단타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가질 만한 주식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몇 개 없죠? 뭐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나왔던 회사 중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사실상 IT 기업들이 10년 동안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에 확실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회사들은 있죠. 바로 이 회사죠. 카카오. 카카오톡 매일 하시잖아요. 지금도 카톡 하실 거고요. 저희 오픈채팅방도 카카오톡으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은 카카오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에 대해서 저도 벌써 매달 이렇게 IT 트렌드 강의를 하면서 그때마다 카카오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생활 밀착형 플랫폼을 더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 오셨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카카오톡이 단기간에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봐보는 거죠. 답이 나와 있었죠. 1월 20일 16만 원 했었는데 2019년도 9월 달 가보시게 되면은요 10만 원 초반이었었습니다. 쭉 올라가서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26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잖아요. 30만 원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카카오 하나 더 있네요. 초록 색깔 세 글자 회사 네이버가 있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는 게 주가가요 비슷해졌어요. 예전에는 카카오가 훨씬 낮았습니다. 근데 어느 사이에 따라잡기 시작하더니만 카카오가 네이버가 지금 주식이 16만 5천 원 그리고 16만 9천 원 이런 형식으로 좀 비슷해졌죠. 물론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더 빠졌을 수도 있고 더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사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죠. 내가 관심이 있다라면은 네이버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번에도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핀테크 강의를 할 때 지금 이번 달은 핀테크를 하고 있죠. 다음번에 스마트 모빌리티라든지 제가 매달 하나씩의 주제로 더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제 강의를 듣고 네이버 투자를 하셨던 분이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고맙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투자는 본인의 몫이니까요. 전 이렇다는 것만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